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인 법관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자, 신인 법관 임관식에서요, 제대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재판은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가 뭡니까? 이재명 재판 5개가 중단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재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우리 전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죠. 예, 주호영 의원이 또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빨리 편성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권에서는요,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우연성이 강하다. 이래서 우리 야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이요, 이재명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그러니까 신임 법관인 거예요. 신임 법관 150여 명. 이 신임 법관들한테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라.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이 특검 광풍, 예, 특검 광풍이 결국 이제 내란 전담대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법부에 와서. 예,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지 마라. 예, 오로지 헌법만 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 정신이 뭐예요? 재판은 법률과 그다음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일제 정치 회풍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사이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거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한다고만 돼 있지 뭐 대통령 임기 후에 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추가 기일 지정. 그러니까 판사밤이야.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에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이 있는 수원지법 여기에 젊은 소장파 판사들이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지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내란 전담재판부에 따른 설치에 따른 지금 파원의 파동, 이것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침요, 이 세종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지금 열렸잖아요. 이런 해외에서 온 이 전국 전 세계 대법관들이 왔으니까요. 대법관들마저도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그동안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된 게 뭡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 그리고 특검의 오산 기재에 대한 압수수색,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숙청이야? 아니면은 혁명이야? 이 정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대학으로는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하겠어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발 글로벌 뉴스화 돼버렸는데 이번에는요,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온 현직 대법관들의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의 이제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총회, 그 다음에 이재명의 유엔 총회 연설, 저도 뭐 짤막하게 보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말이죠. 1시간 정도를 연설했어요. 아주 빡빡하게 찼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7번째 연설했는데, 이거 자리가 텅텅 비었고, 박수도 한 20분 연설했는데, 3번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이거 국제적인 고립, 국제적인 왕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유엔에서 3번씩이나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제가 그 현장 분위기를 제가 잘 그려볼 수 있는데, 야,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정이다. 특히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어제 총회 연설을 보고서 이거 유엔 회의가 실패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가관인 것은 어제 총회 연설이 있고 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호텔에서 시내 이제 이게 중심가 호텔에서 이 각국 대표들한테 만찬을 베풀었어요. 여기에 말이죠. 빡빡하게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192개국인데
그 중에 145개국의 정상, 그 다음에 145개국의 정상이든 뭐 유엔 총회 참석 귀빈들이죠. VIP들이 전부 심지어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사들까지도 와서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래서 대미외국에 써먹으려고. 왜? 바로 그 나라의 자기 국가의 국가 이익과 그다음에 국민의 그 자긍심 이런 거를 올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G10 국가, 대한민국은 뭐 국제적으로 본다면 G10 국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게 오늘날 국제적인 평가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이재명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G10 아니면 G20 국가 중에 아마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안 간 대통령은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자리가 텅텅 비고 박수도 세 번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시내 오늘 한 복판에서 있었던 어제 저녁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또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초대장 보냈겠죠. 이거 뭐 한국만 딱 찍어서 오지 말라? 초대장을 안 보내? 이건 외교적인 결례죠. 그는 삼류 외교 중에 삼류 외교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미국인데, 예,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겠습니까? 지금 뉴욕 한 복판에서도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합리적인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는 따라갈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협상은 조용하게 할수록 더 대한민국이 이 협상 룸이 더 커진다. 지금 여론을 동원해서, 국내외적인 여론을 동원해서 트럼프의 이런 조금 무모한, 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강압적이잖아요. 사실 힘이 세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이 미국 외교 스타일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트럼프 아니에요. 이런 트럼프의 강압 외교, 강압적인 그런 이 관세 협상,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내 여론 아니면 국제 여론을 통해서 손을 보고 시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간 당신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트니 상무장관하고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말하자면 미국 현지 시간은 이제 어제죠. 예, 만찬에 가지 않은,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처음 정상회담할 때 8월 25일 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할 얘기는 다 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그러면 내가 중국을 적대시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 지금 나한테 중국 얘기 적대시하는 얘기야? 나한테 맞받아친 거야? 그러니까 뿔 따고 나니까 오산기지 압수수색한 거, 그 다음에 종교인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거, 이거 딱 SNS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요, 외교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바게이닝, 네고시에이션, 거래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본래 이런 거 하면 이제 현재 있는 우리 유엔 주재 대사가 통상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총회 기간 중에 열리는 안보리 회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제 갔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겠죠. 또 하는 게 또 오히려 안보리 그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유엔 외교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정상회담에서의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요, 이제 안보리 의장국이 됐잖아요, 한국이. 그러면 이제 안보리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그 밖에서 이제 언론인들한테, 유엔 출입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런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순차 통역한다고 알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하면 통역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하면 또 통역하고, 이게 순차 통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동시 통역은 그냥 이재명이가 발언하는 대로 바로 1초 차이도 그냥 바로 따라가면서 통역하는 게 동시 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순차 통역을 한다라고까지 다 알려줬어. 그런데 이 뿌려준 것은 한국말로 뿌려줬어요. 성명을. 한국말 설명을 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 설명을 뿌려주면 안 되죠. 영문 자료를 뿌려주든가 아니면 영문과 한글을 같이 뿌려주든가 했어야지. 왜? 거기 한국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전부 영어 쓰는 외신 기자들이지. 이게 이제 실수고, 그리고 의장국으로서 이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러 대통령이 들어가잖아요. 유엔 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총회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자, 그러면 그걸 실수 없이 하나하나 순차 통역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호주머니에다 자기가 한국말로 쫙 얘기를 하고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통역은 닥쳤던 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 외신 기자들도 닥쳤던 개가 된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죠? 대통령 이재명이니까 이재명한테 질문도 해야 되는데 싹 들어가 버렸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결국 이게 아무리 대통령을 뭐 대한민국 다닌다는데 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유엔 이번에 이재명이가 처음 가잖아요. 그럼 사전에 리허설을 철저히 하고 갔어야지. 예?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근데 순간 뭐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 옆에 외교부 장관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거기 뭐 그 유엔 대사도 있고 다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딱 막아야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계속 쭉 읽어 내려가면 사인을 보냈어야지. 누군가가. 거기 옆에 장관 안보실장 다 옆에 줄비하고 그 사람들은 평생 외교관만 한 사람들인데 거기 딱 서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메모지라도 하나 딱 전달해 갖고 이게 순차 통역입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읽어버리고 일사불란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외교적 의전의 실수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현지에 있는 외교 장관, 안보실장도 문제지만 거기에 있는 유엔 대사 그리고 유엔 외교관들 모조리 윗사람들이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밑에 외교관들이 거기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의전이나 용산 경호실의 경호요원 그 행사 책임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대통령한테 직접 말 못하면 옆에 있는 장관들이나 안보실장한테 한마디 했어야지. 그러니까 모조리 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결국 뭘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이 무능이라는 게 뭡니까? 무능이라는 게. 꼭 뭐 영어 못해서 무능입니까? 이런 게 외교 무능인 거예요. 이런 게. 아까 얘기했잖아.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안 간 것도 외교 무능이야.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성명을 하도 못 내놨지 않습니까? 이번 유엔 외교도 마찬가지.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한테 간다는 소리도 직접 못 듣고 신문 보고서야 아는 거. 이런 모두가 캐나다에서 실수. 그 다음에 이 워싱턴에서 실패. 이번 유엔 외교에서 실패. 지금 연속 3번째 정상회담 하는데 모조리 다 뭐 100% 실패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는 트럼프 만나는 게 최고 같잖아요. G7 정상회의는 어차피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고 초대받은 국가니까. 근데 트럼프도 못 만나고 왔어. 트럼프 만나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제일 큰 거죠. 트럼프 만나려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딱 하고 한미 공동성명이 나왔었는데 못했어. 그건 실패한 거. 더 큰 숙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게 더 난제인데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난다. 분별력 있는 문제가 떨어졌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께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유엔에게도 실패한 거예요. 유엔에게도. 이 실패는 바로 안보리 의장국뿐만 아니라 총회 할 때 좀 특별히 좀 몇 개 국가들을 많이 좀 경청해달라. 하고 우리 교포들도 좀 아니면 좀 다른 나라 외교관들, 친교 관계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특별히 좀 많이 좀 더 경청해달라. 이런 얘기라도 했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텅텅 비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유엔 대사가 지금 비어 있었잖아요. 2달간. 워싱턴 대사 자리 비듯이. 그러니 무슨 외교가 있겠느냐. 유엔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미국 대사도 바꾸지 않았어야지. 그리고 유엔 대사도 바꾸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새로운 대사가 올 때까지는 그냥 앉혀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대사 한 번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 앉히다 보니까 전에 차석돼서 한 번 했던 사람을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좀 서설이 길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임명식, 법관 임명식, 여기에서 한 직격탄. 자, 그래서 오늘이요, 임명식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은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사법위원선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에 내년 2월 23일 법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축사가 곧 이게 어마어마한 성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직무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 예, 임해달라.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조희대 수사받아라, 탄핵한다. 거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헌법상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문 보장을 강조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려, 나도 맞때릴 거야. 딱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그리고 철저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재판의 독립성, 이게 말이죠. 결국 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전국 법관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전국 법관들에 대해서 조판, 재판 독립을 하라. 이 얘기는 추가 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재판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지금 이제 22일, 23일까지 열렸던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말이죠. 400여 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법치주의, 사법 독립 수호, 사법 접근성 증진,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법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국제행사에서 해외 법관들마저도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사 수도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과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했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사법 접근성 보장 위에 창제된 사실 그리고 창제 원리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말이죠. 이 왕권을 확립하는데 법을 그렇게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장 아까네 토모코 이 소장 그다음에 이제 이 이태리 대법관 이런 분들도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다. 예, 그리고 또 이 대법관, 라트비아 대법관도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보호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해외 법관들마저도 사법 독립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보리 일종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고인데요. 자, 이걸 보십시오. 안보리 지금 의장국이라서 이재명이가 지금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통역입니다. 통역.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딱 읽고 그게 언론에 발표할 내용, 내가 오늘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자기가 읽고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서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싹 나가버리니까 요 통역이 혼자서 정말 혼자서 이거 영어로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수가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네.
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외신 기자들한테 준 것도요, 한글 성명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한글 영문 성명을 줬어야지. 이걸 한글 성명을 놔준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싹 다 이재명이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통역단당이 영문 성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주인공은 없어. 예, 주인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쭉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도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봤다. 예,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봤다. 예. 그러면서 서둘러서 지금 우리 통역이 뒤따라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 이게 이제 이 환영 만찬이 되는 거예요. 145개국에서 왔는데 환영 만찬, 멜라니아 여사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는 이렇게 이 회의장이요, 유엔 총회장이 꽉 차요. 꽉 차. 예, 꽉 차. 어떨 때는요, 이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갖고 이 복도 같은 요 공간에까지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자, 이게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자, 이렇게 텅텅 비었어. 문재인 때. 예. 그리고 이재명 때,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이거 사진 보이죠? 이재명. 여기 쫙 텅텅 비었잖아요. 텅텅 빈, 참 보기 민망하다. 예? 문재인과 이재명. 그런데, 하단 이 트럼프 대통령, 쫙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유엔 외교 현장의 외교 현장이다. 예, 그래서 지금 23일 날, 지금 이제 이 메디슨 애버뉴에 있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환영 만찬을 주재했어요. 7시 21분에서 8시 40분까지 쫙 1시간 반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셨습니다. 145명의 세계 대표들과 배우자들. 예,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는 몇 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주 총리, 엘버지니 호주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 다음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그 다음에 뚜르키예 총리,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시리아 대통령 등등등등. 예.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도 이제 사실상 뭐 자민당에서 이제 곧 지금 10월 4일 날 새 총재를 뽑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를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서 날라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 이 고위 관리들도, 그리고 지금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 부임이 임박한 미국의 제외 공관장들도 전부 왔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정상들하고 연쇄적인 스몰 토크를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스몰 토크.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제 연설에서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지도자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 세계를 이끄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멜라니아도요, 내년 1분기에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함께 미래 키우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 계신 정상의 모든 배우자분들이 백악관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 이재명은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거를 또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재명과 강경화. 야,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이 여성 키 큰 분이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게 하얀 머리. 이게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인데 자기들끼리 만찬을 가졌어요. 자기들끼리 만찬을 가졌어요. 예, 뉴욕 모처에서. 아, 이게 지금 유엔 외교의 실상입니다. 유엔 외교의 실상.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예, 이거 완전히 이번 유엔 외교는 사실상 실패한 걸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이란 이재명 사건 전담대표부를 설치하라. 그래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런 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